자, 정치권에서 오늘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추미애 당대표 또 돌출 행동했습니다. 자, 추 대표의 행동 이후에 야권의 공조가 균열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추미애 의원을 공격했군요. 두드러기가 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야 하는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과 함께 시작해보겠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눈에 띄는 것은 김무성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만난 거죠.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회동을 요청을 했고, 사실 원래 처음에 회동 요청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한테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유승민 만나자.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내가 원내대표를 지냈지만 대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회동을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해서 거절을 하고, 대신 이제 김무성 전 대표한테 연락을 했는데, 김 전 대표가 비록 지금 대표는 아니지만 바로 직전 대표였고, 또 이런 비주류에 말하자면 대표격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정현 현 대표 쪽에도 양해를 구하고 이런 요청이 왔다 해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건데요. 추 대표로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자진 퇴진을 말하자면 선언하면서 그 절차와 일정을 국회가 정해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비주류들이 대통령이 일단 요청한 퇴진을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에 관한 협상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새누리당의 비박들을 탄핵 대열로 묶어 세우기 위해서도 뭔가 그런 퇴진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회동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1월, 4월에 대한 숫자를 직접 얘기했거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과연 대통령이 퇴진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밝힌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제 오후만 해도 야 3당 대표가 모여서 그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퇴진 시기에 대한 협상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걸 추미애 대표가 혼자 단독 플레이로 어젯밤에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모임이 이루어진 거죠. 그나저나 어찌됐건 간에 추미애 대표는 오늘 1월 조기 퇴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월 퇴진하면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60일 이내 2달 뒤에 3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 실제 한번 저희가 영상을 통해 준비한 것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김무성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 후에 있었던 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정리해 봤습니다. 어저께 추미애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침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월 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이 되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합의하지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고, 여당과 대응을 합의하고 탄핵에 한다. 그런데 추미애 대표가 오늘 아침에 김무성 대표를 만난 것,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제 야당 3당 대표가 만나서 일단 탄핵과 관련해서 여당 사람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추미애 대표는 김무성 대표하고 만났네요. 물론 전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제안했다 거절당하고. 이제 궁금합니다. 야3당 대표가 그렇게 합의했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마 추미애 대표로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아마 이 탄핵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이 어쨌든 스스로 퇴진하겠다. 일정을 정해달라고 말하자면 국회가 정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걸 무시하고 만약에 탄핵 그냥 갔다가는 이게 탄핵 가결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그럴 경우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책임을 야당이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 일종의 정치적인 퇴진에 관한 협상을 어쨌든 해보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새누리당의 의견을, 특히 비박 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절차를 발부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본인이 과거
탄핵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할 때 그 당시에 남아있던 민주당의 그 추미애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그 탄핵을 찬성했다가 엄청난 역풍에 시달린 적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탄핵을 압박하되 탄핵이 아닌 탄핵을 압박하면서 자진 사퇴를 빠른 시간 안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아까 1월 말이라고 하는 탄핵을 압박하면서 1월 말에 스스로가 만일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빠르고 후유증 없는 이러한 어떤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는데 1등 공신으로서 아마 본인이 좀 상당히 기할 수 있다, 이런 욕심을 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박성호 부국장이 길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제 더 이상 새누리당 만나지 말자고 했으면 안 만나야 되는 건 아닌지 싶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계속 야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싶으면 어제 약속을 하지 말든가. 그렇죠.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내놓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추미애 대표에게 최순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합의를 합의를 해놓고 네. 가서는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 합의를 번복하는 유승민, 김무성 대표하고의 접촉을 했다. 이것은 아주 최종의 의사결정을 다시 번복해야 하는 어떤 조력 집단이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정말 문재인 전 대표의 의중인지 아니면은 추미애 대표의 그 독단적인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최순실이 따로 있는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난 건요. 결국에 민주당으로서는 탄핵보다는 보기 대선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추미애 대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가 총선 앞두고 이제 삼보 일배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후회의 모습, 회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계속 그 정치적 맥을 잇는 친문 진영과 이제 가깝다고 이제 평가를 당에서 받고 있는 거니까요. 참 정치는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이 또 공개됐는데, 자, 김무성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메모를 한 것이 딱 사진에 찍혔거든요. 보통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왜 찍힐까? 일부러 찍혀다 늘 궁금하잖아요. 네.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메모가 찍힌 건 두 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메모인데요. 보시면 헌정 수호가 어렵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추미애 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가 만난 후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추미애 대표를 만나서 자신의 그 주장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1월 퇴진을 주장하니까 1월 퇴진이 쉽지 않은 이후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근거를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월 퇴진을 하면 헌정 수호가 어렵다. 공소장이 간결하면 60일이지만 그래도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그러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쪽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늘 이렇게 카메라 잡히면 저희는 그냥 대체로 일부러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찍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쪽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오늘 아니면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9일 양일 중에 한번 날 잡아서 탄핵하겠다 그랬거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민영삼 소장님? 지금까지 현재 상황은요. 네. 아무튼 그 새누리당 비박이 4월에 대통령께서 이 안을 받아주면은 당연히 그 탄핵에 다음 주 금요일 날 탄핵에 그 동참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선으로 갈 수 있는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와대로서는 그 야당과 그 끝까지 합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기에는 그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1월 퇴진의 그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마 1월과 4월 사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합의가 있다면 탄핵 표결 안 갈 수도 있다 그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통령의 조기 중간 퇴진을 여야가 정치권에서 1월, 4월 중에 합의를 해버리면은 굳이 탄핵을 가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 정치적으로 퇴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자, 그런데 그럼 박성호 국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야당 내에서도 1당과 2당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퇴진 시점 이런 방식 관련해서 타협 갖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을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은 이정현 대표가 만약에 야당이 탄핵에 동의해서 탄핵 절차에 밟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랬거든요. 쉽지 않은 이유가 지금 추미애 대표가 오늘 다소 무리수를 저렇게 둔 것 자체도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가 나왔듯이 이 빠른 대선, 말하자면 지금 촛불 민심을 앞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박 대통령을 퇴진시켜서 빨리 어떤 대선을 치름으로써 현재 가장 1등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당선되게 하는데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아까 1월까지는 퇴진을 한다면 뭐 탄핵을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그 이상 뭐 4월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건데 국민의당은 또 다른 것이 현재 상태에서 만일에 1월 퇴진해서 정말 그 3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면 야권 단일화 후보가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압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4월 퇴진론까지 포함해서 협상을 해봐야 된다. 다시 말해 협상과 탄핵을 병행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두 접점을 찾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새누리당 쪽에서 4월 퇴진론을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4월 퇴진을 예를 들어서 더민주가 받든지 아니면 받기 싫다면 4월까지는 너무 길고 뭐 2월이든 3월이든 어떤 조금 더 땡겨서 퇴진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야당 내에서 생각이 다 다른 것이 일단 생각도 다르지만 글쎄요, 이제 일종의 여당을 압박하는 야권의 파트너일 수도 있는데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제안했을 때 제 몸에 불꽃이 우리 시골 발로는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다시 그런 현상이 나고 제가 좀 긴장돼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저녁에 누구랑 같이 만나자라고 했지만 내가 거기 안 갔다. 왜? 야3당 대표가 탄핵 때까지는 만나지 말자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예, 아무튼 그 양쪽에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그 박지원 대표의 SNS에는요 상당히 문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 뭐라고 되어 있죠? 역사의 큰 일을 이룰 때에는 한 사람이 10걸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10사람이 한 걸음을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미애 대표의 야권 공조의 틀을 깨는 듯한 이태이태한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야권 공조를 깨지 않는 틀에서 광장의 민심이라고 해서는 대통령의 퇴진, 대통령이 꼭 탄핵을 거치지 않더라도 아무튼 대통령의 퇴진을 갖다 해야 된다는 게 박지원 대표와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의 그런 입장인 반면에 아무리 봐도 추미애 대표와 그쪽의 그 지도부, 민주당의 지도부는 퇴진보다는 오히려 조기 대선에 더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예를 최소한 지키면서 탄핵을 피해보려고 하고 퇴진을 하면서 최소한 또 반기문 총장이 와서 전열을 정비할 때까지 다음 대선 한 6월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속내들이 다 있어가지고 새누리, 민주당, 더 국민의당 이게 다 셈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처럼 새누리당에서 이제 대통령이 4월에 스스로 퇴진하고 6월에 대선 치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손수 변호사님, 뭐 이렇게 차이가 큰데 일단은 대선 준비하는 거나 전직 대통령 예우나 좀 차이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선 준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4월에 퇴진하면은 이제 그 60일 내로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짜가 이제 그 정해지면은 예측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월 선거를 대비해서 약 6개월 동안 각 정당들이 대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반면 또 12월에 이제 탄핵 절차를 진행한다면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사건 심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심리할 것인지가 이제 불명확하고요. 또한 또 그 후에 정말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할 것인지도 알 수 없거든요.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준비라든지 아니면은 후보 검증 과정에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선 준비의 어떤 그 유불리와 상관없이 국민들이 이제 그 탄핵을 지금 당장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에 부응하는 것도 야권의 뭐 어찌 보면은 숙명이고 의무이겠습니다만 이런 것과 별개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또 하나가 전직 대통령의 예우인데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핵됐을 경우에는 이제 그 연금, 뭐 기념사업 지원, 의료혜택, 교통, 통신 지원 등등이 박탈되고 오로지 경비와 경호에 대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스스로 물러났을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모두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퇴임 후에는 이제 형사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임 후에 형사소추 당해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졌을 경우에는 역시 경비 경호 제외한 모든 예우는 박탈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제 탄핵이냐 아니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냐. 현재로서는 뭐
이게 더 유력하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계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가장 먼저 대선을 치르면은 가장 유리한 사람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네. 아무튼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 기간을 연장해 보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박성국 국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일본 기자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계획처럼 1월 중순이 아니라 1월 1일로 땡겨서 들어오겠다고 보도가 나는 바람에 진짜로 빨리 뛰어드는구나, 시간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유엔이 좀 바로 잡았죠. 네, 뭐 또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원래 1월 중순 당초 얘기했던 대로 그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정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쎄요. 이제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 뉴욕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할 것 같은데 너무 급한 티를 좀 내면 안 되는 겁니까? 하여간 1월 중순 예정대로 들어오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자, 정치 얘기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